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명으로 문무대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자이왕후이며 왕비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였을 때에 그녀를 맞아들였으나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고 뒤에 아버지 흠돌이 난을 일으킨 데에 연루되어 궁 밖으로 내쳐졌다. 문무왕 5년에 태자가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당 고종이 사신을 보내 조칙을 내려 신라 왕으로 책봉하고 선왕의 관작을 그대로 있게 하였다. 원년 8월에 서불한 진복을 상대 등에 임명하였다. 8월 8일에 소판 김음돌,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이 반란을 꾀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8월 13일에 보덕왕이 사신으로 소형 수덕계를 보내 역적을 평정한 일을 축하하였다. 8월 16일 왕이 교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범이고 죄가 있는 자를 처형하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다. 과인은 보잘것없고 박덕함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기틀을 이어받아 지키느라 끼니마저 거르거나 잊어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려 하였다. 그런데 어찌 상중에 경성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역적의 우두머리 흠돌, 흥원, 진공 등은 관이는 재능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고 관직은 실상 은전을 받아 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어질고 의롭지 못하여 마음대로 복과 위세를 지어내고 관료들을 업신여기며 위아래를 속이고 능멸하였다. 근래에 무한한 탐욕스러운 뜻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잔인하고 난폭한 마음을 제멋대로 부렸으며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불러들이고 궁중의 근시들과 교제하여 화란이 안팎으로 통하게 되자 나쁜 무리들이 서로 도와 기일을 정하여 반역을 꾀하려고 하였다. 과인이 위로는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종묘 조상의 신령스러운 보살핌을 받아 흠돌 등의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 차서 영모가 탄로하게 되었다. 이는 곧 사람과 신이 함께 벌인 바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들이 용납될 수 없는 바였다. 의리를 어기고 풍속을 해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에 군사들을 불러 모아 흉악한 무리들을 제거하려 하자 혹은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고 혹은 궁궐의 뜰에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가지와 잎사귀 같은 잔당까지 샅샅이 찾아내 모두 처형하였다. 3, 4일 사이에 역적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소탕되었다. 부득이한 일로 관리와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걱정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야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으랴. 지금 이미 요망한 무리들이 말끔하게 제거되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에 걱정거리가 없게 되었으니 불러 모은 군사와 말들을 마땅히 신속하게 돌려보내라.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8월 28일에 이찬 군관을 처형하였다. 왕이 교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을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관직을 맡은 자의 의리는 임금에게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반열의 순서로 인하여 마침내 높은 관위까지 승진하였으면서도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아주거나 결점을 보완해주고 조정의 결백한 절개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으며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몸을 잊으면서 사직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표하지도 않았다. 여기다가 저번에 적신 흠돌 등과 사귀면서 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일을 알면서도 일찍이 알리지 않았다.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공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뜻도 저버렸으니 어찌 중요한 재상의 자리에 앉아 국헌을 흐리게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무리들과 함께 내쳐 후진들에게 경계로 삼고자 한다. 군관과 그의 친아들 한 명은 자결하게 할 것이다. 멀고 가까운 곳에 포고하여 이를 모두가 알게 하라.
겨울 10월에 시위감을 없애고 장군 6인을 두었다. 2년 봄 정월에 왕이 신궁에 친히 제사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여름 4월에 위화부령 2인을 두고 관리를 선발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5월에 태백이 달을 범하였다. 6월에 국학을 설립하고 경 1인을 두었다. 또한 공장부감 1인, 채전감 1인을 두었다. 3년 2월에 순지를 중시로 삼았다. 일길찬 김운은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고자 하여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날짜를 정하고 대하찬 지상에게 납치하게 하였다.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수레, 쌀, 술, 기름, 꿀, 장, 메주, 포, 젓갈이 135수레이고 벼가 150수레였다. 여름 4월에 평지에 눈이 한자나 내렸다. 5월 7일에 이찬 문영, 개원을 보내 그 김우는 집에 이르러 작은 딸을 부인으로 책봉하였다. 그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 손문, 아찬 좌야, 길숙 등을 보내 각자의 아내와 딸 및 양부와 사량부 두 부의 여인 각각 30인씩과 함께 부인을 맞아오게 하였다. 부인이 탄 수레의 좌우에 시종과 관인 및 여인들이 매우 많았다. 수레가 왕궁 북문에 이르자 부인이 수레에서 내려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겨울 10월에 보덕왕 안승을 왕경으로 불러들여 소판으로 삼고 김씨의 성을 내려주었으며 경도에 머물게 하고는 훌륭한 저택과 기름진 토지를 내려주었다. 혜성이 오거에 나타났다. 4년 겨울 10월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유성이 어지럽게 떨어졌다. 11월에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란을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남은 사람들이 대문이 목베어 죽는 것을 보고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장사들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맞서 싸우던 당주 핍실이 전사하였다. 그 읍성을 함락하여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5년 봄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빼서 청주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구주를 정비하였으며 대하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3월에 서원 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태를 사신으로 삼았다.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주민들을 옮겨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5년 3월에 봉성사가 완성되었다. 여름 4월에 망덕사가 완성되었다. 6년 봄 정월에 이찬 대장을 중시로 삼았다. 예작부경 2인을 두었다. 2월에 석산, 마산, 고산, 사평에 4현을 설치하였다. 사비주를 사비군으로 삼고 웅천군을 웅천주로 삼았다. 발라주를 발라군으로 삼고 무진군을 무진주로 삼았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기와 더불어 문장을 청하자 측천무후가 담당 관청에게 명하여 기흉요례를 베끼고 아울러 문관사림에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글들을 골라 뽑아 50권의 책을 만들어 주었다. 7년 2월에 맏아들이 태어났다. 이날 날씨가 음침하고 어두컴컴하였으며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쳤다. 3월에 일선주를 폐지하고 다시 사벌주를 설치하여 파진찬 관장을 총관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음성서의 장을 경으로 고쳤다. 대신을 조묘에 보내 제사를 올리고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왕 아무개는 머리를 조아려 2번 절하고 삼가 태조대왕, 진지대왕, 문흥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의 영전에 아릅니다. 아무개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몸으로 숭고한 기틀을 이어받아 지키느라 자나깨나 걱정하고 애쓰면서
편하게 지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종묘의 돌보심과 하늘과 땅이 내리시는 복에 힘입어 사방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화목하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배에 보물을 실어다 바치고 형벌이 공정해지면서 소송이 잦아들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임금이 정사에 임함에 도리를 잃고 하늘이 비추어 보심에 의리가 어그러졌음인지 별의 형상에 궤변이 나타나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침침해져 몹시 두려워서 차마 몸둘 바를 몰라 마치 깊은 못과 골짜기에 떨어질 것만 같사옵니다. 삼가 아무 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 변변치 못한 재물을 차려놓고 마치 살아계신 듯한 영혼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미미한 성이라도 밝게 굽어 살피시고 하찮은 이 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천의 기후를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오사의 징엄에 차질이 없게 하시며 농사는 풍년이 들게 하고 역질을 없어지게 하며 입고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며 안팎이 두루 평안하고 도적이 사라지게 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 길이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아래입니다. 5월에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전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가을에 사벌주성과 삼량주성을 쌓았다. 8년 봄 정월에 중시 대장이 죽자 이찬 원사를 중시로 삼았다. 2월에 선부경 1인을 더 두었다. 9년 정월에 교서를 내려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노급을 혁파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을 두어 사여하는 것을 법식으로 정하였다. 가을 윤 9월 26일에 왕이 장산성에 행차하였다. 서원 경성을 쌓았다. 왕이 달구벌로 도읍을 옮기려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다. 10년 2월에 중시 원사가 병으로 사직하자 아찬 선원을 중시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전야산군을 설치하였다. 11년 봄 3월 1일에 왕자 이홍을 태자로 봉하였다. 11년 3월 13일에 크게 사면하였다. 사화주에서 흰 참새를 바쳤다. 남원성을 쌓았다. 12년 봄에 대나무가 말랐다. 당나라 중종이 사신을 보내 구두로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 우리 태종 문왕제께서는 신이한 공과 성스러운 덕이 천고에 뛰어났다. 이런 까닭에 문왕제께서 승하하신 날에 묘호를 태종이라 지었다. 너희 나라 선왕 김춘추에게도 같은 묘호를 쓴 것은 매우 참람된 것이니 모름지기 빨리 칭호를 고쳐라고 하였다. 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대답하기를 소국 선왕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성주의 묘호와 서로 저촉되어 칙령을 내려 고치라고 하였사오니 신이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선왕 춘추는 잠옷 어질고 덕망이 있었으며 더구나 생전에 어진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사를 돌보아 사만을 통일하였으니 이룩한 공적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왕께서 승하하셨을 때에 온 나라의 관리와 백성들이 슬퍼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추서한 존호가 성조의 묘와 서로 저촉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교칙을 들으매 송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사신께서 당으로 돌아가서 대궐의 뜰에서 황제께 복명하실 때에 이와 같이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다시 별다른 조칙이 없었다. 가을 7월에 신문왕이 죽었다. 시호를 신문이라 하고 낭산의 동쪽에 장사 지냈다. 효소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이홍으로 신문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신모왕으로서 일길찬 김은훈의 딸이다. 당 측천무가 사신을 보내 조문 제사하고 이어 왕을 신라왕, 보국대장군, 행좌표도의 대장군,
계림주 도독으로 책봉하였다. 좌우 이방부를 고쳐 좌우 의방부로 하였는데 이란 글자가 왕의 이름자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다. 원년 8월에 대하찬 원선을 중시로 삼았다. 고승 도증이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천문도를 바쳤다. 3년 봄 정월에 왕이 신궁에 친히 제사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문영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김인문이 당나라에서 죽었는데 나이가 66세였다. 겨울에 송악성과 우잠성에 두 성을 쌓았다. 4년에 자월을 정월로 삼았다. 개원을 제수하여 상대 등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경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중시 원선이 늙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시와 남시에 두 시장을 설치하였다. 5년 봄 정월에 이찬 당원을 중시로 삼았다. 여름 4월에 나라 서쪽에 가뭄이 들었다. 6년 가을 7월에 완산주에서 상서로운 벼 이삭을 바쳤는데 고랑이 서로 다른 줄기의 이삭이 합해져 하나로 된 것이었다. 9월에 임해전에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7년 봄 정월에 이찬 채원을 우두주의 총관으로 삼았다. 2월에 경도의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를 부러뜨렸다. 중시 당원이 나이가 들어 자리에서 물러나자 대하찬 순원을 중시로 삼았다. 3월에 일본국 사신이 오자 왕이 숭례전에 불러 접견하였다. 가을 7월에 경도에 홍수가 났다. 8년 봄 2월에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고 살별이 동쪽에 나타났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박물을 바쳤다. 가을 7월에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가 5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9월에 동해의 물이 서로 맞부딪혔는데 그 소리가 왕도에까지 들렸다. 병기고 안에서 북과 뿔피리가 저절로 소리를 내었다. 신촌 사람 미일이 무게가 100푼인 황금 한 덩어리를 얻어 바치자 그에게 남변 제1의 관위를 수여하고 벼 100석을 내려주었다. 9년에 다시 인월을 정월로 삼았다. 여름 5월에 이찬 경영이 반역을 꾀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중시 순원이 반역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6월에 세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10년 봄 2월에 해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여름 5월에 영암군 태수 일길찬 제1이 공사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곤장 100대로 처벌하고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11년 가을 7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효소라 하고 망덕사 동쪽에 장사 지냈다. 성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흥광이다. 본래 이름은 윤기였는데 현종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에 선천연간에 고쳤다.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서 효소왕의 친동생이다. 효소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당나라 측천무후가 효소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이틀간 조회를 열지 않았다. 사신을 보내 조문, 위로하고 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아울러 형의 장군, 도독 칭호를 잇게 하였다. 원년 9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문무관리들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여러 주와 군의 1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아찬 원운을 중시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삼량주의 상수리 나무 열매가 밤으로 변하였다. 2년 봄 정월에 왕이 신궁에 친히 제사 지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가을 7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다. 경도에 홍수가 나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중시 원운이 물러나자
아찬 원문을 중시로 삼았다. 일본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모두 204명이었다. 아찬 김사양을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게 하였다. 3년 봄 정월에 웅천주에서 금빛 영지를 바쳤다. 3월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들어갔던 김사양이 돌아와 채승왕경을 바쳤다. 여름 5월에 승부령 소판 김원태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4년 봄 정월에 중시 원문이 죽자 아찬 신정을 중시로 삼았다. 3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5월에 가뭄이 들었다. 가을 8월에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9월에 교서를 내려 살생을 금하였다.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겨울 10월에 나라 동쪽의 주와 군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진율하였다. 5년 봄 정월에 이찬 인품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나라 안에 사람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진율하였다. 3월에 뭇 별이 흐르듯 서쪽으로 떨어졌다. 여름 4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가을 8월에 중시 신정이 병으로 사직하자 대하찬 문량을 중시로 삼았다.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다. 겨울 10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1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6년 봄 정월에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자 한 사람에게 하루 벼 3승씩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 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백성들에게 오곡의 종자를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었다. 겨울 12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7년 봄 정월에 사벌주에서 상서로운 영지를 바쳤다. 2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여름 4월에 토성이 달을 침범하자 크게 사면하였다. 8년 봄 3월에 청주에서 흰 매를 바쳤다. 여름 5월에 가뭄이 들었다. 6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가을 8월에 죄인을 사면하였다. 9년 봄 정월에 천구가 삼랑사 북쪽에 떨어졌다.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지진이 일어나자 죄인을 사면하였다. 10년 봄 3월에 많은 눈이 내렸다. 여름 5월에 가축도사를 금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나라 남쪽의 주와 군을 순수하였다. 중시 문량이 죽었다. 11월에 왕이 백관잠을 지어서 여러 신하에게 보였다. 12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11년 봄 2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3월에 이찬 위문을 중시로 삼았다. 대당에서 노원민을 사신으로 보내와 칙령을 내려 왕의 이름을 고치도록 하였다. 여름 4월에 왕이 수레를 타고 온천에 행차하였다. 가을 8월에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으로 봉하고 해마다 곡식 1000석을 주도록 하였다. 12년 봄 2월에 전사서를 두었다.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자 현종이 누문에 나와 그들을 접견하였다. 겨울 10월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김정종이 돌아왔다. 당나라 현종이 조서를 내려 왕을 표기장군, 특진, 행좌위위 대장군, 사지절, 대도독 계림 주제군사, 계림 주자사, 상주국, 낭랑군공, 신라왕에 책봉하였다. 겨울 10월에 중시 위문이 늙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므로 허락하였다. 1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 개성을 쌓았다. 13년 봄 정월에 이찬 효정을 중시로 삼았다. 2월에 상문사를 통문박사로 고치고
표문 쓰는 일을 맡게 하였다. 왕자 김수충을 당나라에 보내 수기하게 하였다. 현종이 김수충에게 집과 비단을 내려주고 그를 총애하여 조당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윤 2월에 급찬 박유를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당 현종이 박유에게 조산대부 원외봉어의 관작을 내려주어 돌려보냈다. 여름에 가물고 사람들이 많이 전염병에 걸렸다. 가을에 삼량주에서 산의 상수리 나무 열매가 밤으로 변하였다. 겨울 10월에 당나라 현종이 우리 사신들을 위해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칙령을 내려 제신 및 사품 이상 청관들에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14년 봄 3월에 김풍우를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4월에 청주에서 흰 참새를 바쳤다. 5월에 사면하였다. 6월에 크게 가물었다. 왕이 하서주 용명하게 거사 이효를 불러 임천사 연못에서 비가 내려주기를 빌게 하였더니 곧 비가 열흘 동안 내렸다. 가을 9월에 태백이 서자성을 가렸다. 겨울 10월에 유성이 자미를 침범하였다. 12월에 유성이 천창에서 태미로 들어가자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왕자 준경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 15년 봄 정월에 유성이 달을 침범하자 달이 빛을 잃었다. 3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성정 왕후를 궁궐에서 내치고 채색비단 500필, 토지 200결, 벼 만석과 집 한 채를 주었는데 집은 강신공의 옛집을 사서 주었다.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아갔으며 숭례전이 허물어졌다. 당나라의 새해를 축하하는 사신으로 갔던 김풍우가 귀국하려 하니 당 현종이 그에게 원해랑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여름 6월에 가물자 또 거사 이효를 불러 비가 내려주기를 빌게 하니 곧 비가 내렸다.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16년 봄 2월에 의박사와 산박사를 각각 1인씩 두었다. 3월에 신궁을 설치하였다. 여름 4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6월에 태자 준경이 죽자 시호를 효상이라 하였다. 가을 9월에 당나라에 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와 문선왕, 십철, 72 제자의 초상화를 바치자 곧 이것들을 대학에 안치하였다. 17년 봄 정월에 중시 효정이 물러나자 파진찬 사공을 중시로 삼았다. 2월에 왕이 나라 서쪽의 주와 군을 순행하여 위무하였는데 이때 나이 많은 이와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을 몸소 위문하고 물건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 3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여름 6월에 황룡사탑에 벼락이 떨어졌다. 처음으로 물시계를 만들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자 당나라에서 사신에게 수중랑장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겨울 10월에 유성이 묘성에서 규성으로 들어가니 여러 작은 별들이 이를 뒤따랐다. 천구가 동북방에 떨어졌다. 한산주 도독 관할 내에 여러 성을 쌓았다. 18년 봄 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새해를 축하하였다. 가을 9월에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떨어졌다. 19년 봄 정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상대등 인품이 죽어 대하찬 배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에 이찬 순원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여름 4월에 큰 비가 내려 산 13곳이 무너지고 우박이 떨어져 벼의 모를 헤쳤다. 5월에 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드러난 해골을 묻게 하였다. 완산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6월에 왕비를 왕후로 책봉하였다. 가을 7월에 웅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누리떼가 창궐하여 곡식을 해쳤다. 중시 사공이 물러났으므로 파진찬 물림을 중시로 삼았다. 20년 가을 7월에 하슬라도의 장정 2,000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21년 봄 정월에 중시 물림이 죽어 이찬 선종을 중시로 삼았다. 2월에 경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8월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겨울 10월에 대나마 기민이를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아울러 박물을 바쳤다. 모벌 군성을 쌓아 일본 도적들의 침입로를 막았다. 22년 봄 3월에 왕이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미녀 2사람을 바쳤다. 한 명은 포정으로 아버지는 남아 천승이고 또 한 명은 정환으로 아버지는 대사 충훈이다. 그녀들에게 의복과 살림도구, 노비, 수레와 말을 주고 예를 갖추어 보냈다. 당나라 현종이 말하기를 여자는 모두 왕의 고종자매로서 친척을 떠나고 고국을 이별하고 왔으니 나는 차마 머물러 있으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는 후하게 선물을 내려주어 돌려보냈다. 정환비에 이르기를 효성왕 6년 천보 원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여름 4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과하마 한필, 우황, 인삼, 미채, 조아주, 어아주, 매를 아로새긴 방울, 바다표범 가죽, 금, 은 등을 바쳤다. 아울러 표를 올려 아뢰기를 신의 나라는 바다 구석진 곳에 있고 땅은 멀리 외진 곳에 처하여서 본래 천객의 진귀한 보배도 없고 종인의 재화도 없습니다. 이에 감히 토산물로 황제의 관청을 더럽히고 느리고 둔한 재주를 가진 말로 황제의 마구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연나라에 돼지를 바친 어리석음에 견줄만 한데도 감히 초나라에 닭을 바친 충정에 비기려고 하니 깊이 부끄러움을 느껴 낯이 뜨거워져서 더욱 몸이 떨리고 진땀이 나옵니다. 라고 하였다. 지진이 일어났다. 23년 봄에 왕자 승경을 세워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웅천주에서 상서로운 영지를 바쳤다. 2월에 김무훈을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무훈이 돌아왔는데 그를 통해 현종이 글을 내려 말하기를 경이 매양 정삭을 받들고 나의 조정에 조공하였으니 그대의 마음속에 품은 뜻을 헤아려 보니 심히 가상하다고 할 만하다. 또한 여러 가지 바친 물건들을 받고 보니 모두가 넓은 바다의 파도를 건너고 거친 들판을 거쳐 왔음에도 물건들이 모두 정교하고 화려하여 경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 경에게 비단 두루마기와 금띠 및 채색 비단과 흰 비단을 합해 2,000피를 내려주어 정성스러운 예물에 보답하고자 하니 물건이 이르거든 잘 받으시오 라고 하였다. 겨울 1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소덕 왕비가 사망하였다. 24년 봄 정월에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3월에 눈이 내렸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중시 선종이 물러났으므로 이찬 윤충을 중시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땅이 흔들렸다. 25년 여름 4월에 당나라에 김충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5월에 당나라에 왕의 동생 김근지를 보내 조공하니 당나라에서 낭장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26년 봄 정월에 죄인을 사면하였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여름 4월에 일길찬 위원에게 대하찬을 제수하고 급찬 대양에게 사찬을 제수하였다. 겨울 12월에 영창궁을 보수하였다. 상대 등 배부가 늙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다.
27년 가을 7월에 당나라의 왕의 동생 김사종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아울러 표를 올려 왕의 아들과 동생들의 국학 입학을 청하니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사종에게 과의를 제수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다. 상대 등 배부가 늙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이찬 사공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28년 봄 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가을 9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9년 봄 2월에 당나라의 왕족 김지만을 보내 조회하고 작은 말 5필, 개 1마리, 금 2,000냥, 두발 80냥, 바다표범 가죽 10장을 바쳤다. 현종이 지만에게 태복경을 제수하고 비단 100필, 자주색 두루마기, 비단으로 만든 가는 띠를 내려주고 그대로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다. 겨울 10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현종이 사신들에게 물건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 30년 봄 2월에 당나라에 김지량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현종이 김지량에게 태복 소경 원회치를 제수하고 무늬 없는 비단 60필을 내려주어 돌려보냈다. 현종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바친 우황 및 금과 은 등의 물건들은 표문을 살펴보아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 부부의 경사스러운 복으로 사만이 사이좋게 지내 오늘날 어질고 의로운 나라로 불리게 되고 대대로 공로 있는 훌륭한 업적을 드러냈다. 문장과 예학에서 군자의 기풍을 보여주었고 정성을 다해 충성을 바쳐 부지런히 왕실의 절개를 보여주었다. 진실로 번국으로서 중국을 보위하는 울타리요 참으로 충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먼 이역의 사나운 오랑캐 풍속과 같이 견주어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경은 의리를 흠모함에 매우 부지런하고 조공하는 데에 더욱 힘써서 산 넘고 물 건너매 길이 험하고 멀다고 게을리하지 않고 패백과 보물을 바침해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변함이 없었으며 우리 국법을 지켜 국사의 기록에 전하게 되었다. 이에 간절한 정성을 돌아보니 심히 가상하다고 할 만하다. 내가 매번 아침에 일어나 생각에 잠기고 밤에는 의관을 정지하여 어진이를 기다려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리라 생각하였다. 경을 만나 진실로 나의 품은 뜻을 나누고자 기다렸으나 지금 사신이 와서 병이 들어 마침내 명령을 받들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생각하니 더욱 걱정이 된다. 기온이 차츰 따뜻해지면 병이 나아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에게 무늬 있는 비단 500필과 무늬 없는 비단 2,500필을 내려주니 마땅히 받으시오 라고 하였다. 여름 4월에 사면하였다. 늙은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일본국의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 동쪽 변경을 습격하였기에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크게 깨뜨렸다. 가을 9월에 백관에게 명하여 정문에 모이게 하고 수레에 달린 쇠내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31년 겨울 12월에 각간 사공, 이찬 정종, 윤충, 사인을 각각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32년 가을 7월에 당나라 현종이 발의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로 들어와 침범하였으므로 태복 원회경 김사란을 귀국시켜 왕에게 관작을 올려주어 개부의 동삼사 영해군사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말갈 남쪽 변방을 치게 하였다. 때마침 눈이 많이 내려 한길 남짓 쌓여 산길이 막히고 군사 가운데 죽는 자가 절반이 넘어 아무런 공도 없이 돌아왔다. 김사라는 본래 왕족으로 앞서 당나라에 들어가 조회하였을 때에 공손하고 예의가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수기하였다. 이때 이르러 당나라 현종의 명을 받아
외국 신라로 가는 사신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겨울 12월에 왕의 조카 김지렴이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 살해하였다. 일찍이 황제가 왕에게 흰 앵무새 암수 각 한 마리씩과 수놓은 자주색 비단 두루마기, 세공한 금, 은그릇, 상서로운 무늬가 있는 비단, 5가지 색깔로 물들인 비단을 모두 합해 300여 단을 내려주었다. 왕이 표문을 올려 살해하여 아뢰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 법을 잡고 나라를 열어 다스리니 무는 성스럽고 무는 신묘하여 1000년 동안 창성할 수 있는 운수에 순응하였으며 만물의 창서로운 징조를 초치하였습니다. 이에 바람과 구름이 통하는 곳마다 모두 지극한 폐하의 덕을 받게 되고 해와 달이 비추는 곳마다 모두 폐하의 깊은 어지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의 땅은 복례와 방으로 막혀 있으나 황제의 자애로움은 먼 데까지 스며들었고 우리나라가 멀리서 중국을 바라보기만 하였는데도 황제의 두터운 은혜는 그윽한 데까지 미쳤습니다. 엎드려 조서를 읽고 꿇어앉아 옥으로 장식한 함을 열어보니 하늘의 비와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오색의 봉황과 난새가 띠를 두른 듯 하였습니다. 은혜에 대해 말할 줄 아는 신령스러운 앵무새는 흰 것과 푸른 것 둘 다 신묘하여 혹은 장안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혹은 황제의 은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단의 다채로운 문양과 금은 보물의 세공은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정성을 바친 공적의 근원을 따지자면 실로 선조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와 같이 분에 넘치는 은총을 내리시어 후대의 자손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보잘것없는 충성은 티끌처럼 작은데도 두터운 황제의 은혜는 태산에 견줄 수 있습니다. 처지에 따라 분수를 헤아리건대 어떻게 은혜에 대해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지렴을 내전에서 대접하도록 하고 그에게 한 묶음의 비단을 내려주었다. 33년 봄 정월에 교서를 내려 백관들에게 대궐 북문으로 들어와 왕 앞에서 정사에 대해 직접 진언하도록 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던 좌령군 위원 외장군 김충신이 표문을 올려 아뢰기를 신이 받은 분부는 신으로 하여금 폐하의 신절을 가지고 본국에서 군사와 말을 징발하여 말가를 쳐서 없애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부터 장차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마침 이러한 때에 교대하러 온 김효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머물러 수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본국 왕은 신이 오랫동안 황제의 조정에 머무르며 모셨다 하여 왕의 조카 김지렴을 사신으로 보내 신과 교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이미 도착하였으므로 신은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에 받은 황제의 분부를 매양 생각하며 밤낮으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께서 앞서 조칙을 내리시어 본국 왕 흥광에게 영해군 대사의 관작을 더해주고 정절을 내려주셔서 흉악한 도적을 토벌하게 하였으니 황제의 위엄이 닿는 곳은 비록 먼 곳이라도 가까운 것과 다를 바 없고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신이 어찌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하찮은 오랑캐는 이미 재난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뉘우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힘써야 하고 나라의 법령을 반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 데에 의리가 3번의 승리보다 더 귀중하나 적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환이 몇 대까지 끼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회에 신을 부사로 삼아 황제의 뜻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2억의 오랑캐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찌 황제의 위세를 더욱 떨칠 것일 뿐이겠습니까? 진실로 또한 군사들도 기운을 내어 반드시 적들의 소굴을 둘러엎고 이 궁벽한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동쪽 신라의 신하인 신의 작은 정성이 국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신 등은 다시 푸른 바다에 배를 띄워 황제의 대궐에 승전보를 올릴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공적이나마 드러내 비와 이슬과 같이 내리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신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여름 4월에 당나라의 대신 김단갈단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황제가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접견하고 위소경을 제수하였으며 아울러 비색 남포와 평만 은대 및 비단 60필을 내려주었다. 이보다 앞서 당나라의 왕의 조카 김지렴을 보내 황제의 은혜에 살해하고 작은 말 2필, 개 3마리, 금 500량, 은 20량, 배 60필, 우황 20량, 인삼 200근, 두발 100량, 바다 표범 가죽 16장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지렴에게 홍려 소견 원회치를 제수하였다. 34년 봄 정월에 형옥이 달을 침범하였다. 당나라의 김희충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2월에 부사 김영이 당나라에서 죽자 당나라 황제가 광록 소경에 추징하였다. 의충이 돌아올 때 당나라 현종이 조칙을 내려 폐강 이남의 땅을 내려주었다. 35년 여름 6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아울러 표문을 붙여 살해하여 아뢰기를 삼가 폐강 이남의 땅을 준다는 은혜로운 조칙을 받들어 받았습니다. 신은 바다 끝자락의 변방에서 태어나 살면서 성스러운 조정의 교화를 입었습니다. 비록 성심성의껏 받들려는 마음을 가졌으나 가히 드러낼 만한 공적이 없었고 충성과 정절로 이를 삼았으나 상을 받을 만한 노고도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해와 달같이 밝은 조칙을 내리셔서 신에게 땅을 주시고 신의 고을을 넓혀주셔서 드디어 개간할 수 있는 기약을 갖게 하여 농사짓고 누에 칠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은 조칙의 뜻을 받들어 영예로운 총애를 깊이 입었사오니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겨울 11월에 당나라의 왕의 종제 대하찬 김상을 보내 조회하게 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죽었다. 황제가 매우 슬퍼하고 김상을 위위경에 추징하였다. 이찬 윤충, 사인, 영수를 보내 평양, 우두 두 주의 지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개가 월성의 고루에 올라 사흘 동안 짖었다. 36년 봄 2월에 사찬 김포지를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또한 박물을 바쳤다. 왕이 죽었다. 시호를 성덕이라 하고 이거사 남쪽에 장사 지냈다.